뭘 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문제가. 1번이 어려워요. 1번이 어려워요? 네. 1번 오답률 진짜 내 형이 같은데. 1번 틀린 사람. 저요. 간과하고 넘어간다. 내 형이랑 오답률 낮지 않아. 낫지 않아요. 1번은 남학원 신경 쓴 사람 무조건 있을 거야. 분명 약간 매력적인 오답 한다고 하셨는데 매력적인 오답. 너무 매력적이어서 피해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을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딱 틀리면 이게 잘못한 거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끝에 실수하면 안타까운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수능이나 모평에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력이 미쳤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쭉. 시간이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4번 쭉 안 해도 되죠, 그죠?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먼저 얘기해 줄래요? 몇 번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 일단 1번.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그런 거 말고. 12번. 12번. 네, 12번. 그 다음에 하다가 나도 이거 계속 몰라서 그냥 어리 불렸어요. 12번. 그 다음에 18번이요. 16번. 예, 12번, 16번. 그 다음에 18번. 네. 19번. 12, 16, 18, 그냥 19부터 20을 쭉 해주시면 19, 20, 21. 이렇게. 그다음 뒤에는 27, 28, 30. 27부터 27, 28, 30, 29는 안 해도 되고.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혹시 그 중에 30번 다시 풀어보고 싶은 거 풀어보고 풀어봐요. 왜? 19번을 겁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으니까. 설명해줘도 다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뭐 그렇다면 30번 모르는 거다 할 때 나가 있으세요. 자, 12번 맞죠? 자, 일단은 네. 원대 개수풀 너무 억울해요. 풀어야 30번 진짜 풀어야겠어. 억울해서. 절대 까. 자, 12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처음에 쭉 보시면 자, 처음에 쭉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 시험 실제로 할 때에 재단 앞에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한 뭐 10분? 늦어도 20분 안에는 거의 14번까지는 끝내버려야 돼요. 알겠죠? 10분에 14번이요? 그러면 가장 좋죠. 15분? 15분 정도?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에서 아마 요건 매력적인 오답을 뺐죠. 그죠? 그래서 아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밑과 진세 조건 꼭 기억하시고요. 매력적인 오답이 나와서 예, 자, 자, 12번에 대해서 자, 좀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정적분에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공식이라기보다는 방법을 알면 그만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풀 수 있는 건데, 그 이론적인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알겠지? 잘 들어봐. 여러분 정적분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구분구적법이라고 기억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봐요. 그럼 만약에 이게 y는 fx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밑에 있는 면적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했을 때에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면적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 면적을 더했단 말이야. 좀 더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잘게 쪼갰죠. 맞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파이도죠? 파이도 원의 둘레를 구할 때도 어떻게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구했다 그랬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정육각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접하는 정육각형에 있는 둘레보다는 클 거고 외접하는 정육각형보단 둘레의 길이보다는 작을 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정리처럼 중간에 딱 쌓이게 한 거죠. 그럼 정육각형으로 하면은 정육각형 그 다음에 2배씩 늘린 거예요. 그죠? 12각형, 24각형, 48각형, 96각형까지 하니까 거의 둘레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랑 비슷한 거예요. 면적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쪼개볼게. 어떻게 쪼개냐면은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뭘로 구했냐면은 어떤 넓이로 구했어요? 어떤 넓이로 구했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 요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니까 요걸 하죠. 뭐든 상관없죠. 나중에 무한대로 돌려버리면은 이 직사각형에 뭘 구했단 말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 밑에 있는 곡선 밑에 있는 넓이랑 비슷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점점 비슷해지려면 밑에다가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리미트만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맞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그게 결국은 요 넓이가 되는 건데 자, 이 넓이를 구한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직사각형 넓이.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여기서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럼 요게 얼마예요? 요 길이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x의 변화, 이걸 델타 x라고 할 건데 델타 x가 결국 뭐가 되냐면 b-a를 몇 등분, 이걸 n 등분 했다 치면은 b-a를 어떻게 한 거야? n 등분 한 게 될 거잖아요. 맞죠? 이게 델타 x가 될 거고 이것도 델타 x가 될 거고 쭝쭝쭝 이거 전부 다 뭐야? 델타 x 이것도 다 델타 x야. 그치? 맞나요?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지금 A하고 B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금 이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맨 마지막에 B를 XN이라고 한다면 얘는 보시면 N-1 가면 요게 X1이 되고 얘는 X0가 돼요. 그럼 X0부터 XN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X1은 뭐가 될까? X1은 잘 생각해. X1은 뭐야? A에다가 뭐만큼만 더한 거야? A 플러스 델타 X를 한 것이고 X2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델타 X를 몇 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맨 마지막에 X의 N은 뭐가 돼? A 플러스 N 델타 X가 될 거라는 거죠. 맞나요? K번째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XK는 A 플러스 K 델타 X가 될 거란 말이야. 됐나?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뭐야? 밑변 델타 X 똑같고 높이는 얼마야? 이게 X1이죠. 이게 X2고 그죠? 이게 X의 N-1, 여기 X의 N-2 됐죠? 그러면은 높이는 얼마냐면은 X1을 여기다가 대입한 값이 요 길이가 되는 거지. 맞나요? 이해돼? 이게 F의 X1이다, 그지? 요 길이가 F의 X2가 되는 거고, 됐나?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뭐야? F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F의 X1 곱하기 델타 X 되는 거죠. 두 번째 게 뭐가 되겠어요? F의 X2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쭉 가는 걸 거잖아. 맨 마지막에 뭐야? 맨 마지막에 요 직사각형이죠.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당연히 F의 X의 N이다, 그지? FB라고 해도 되죠. FB라고 해도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F의 XN에다가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맞나? 요걸 좀 더 간편하게 바꾸면 뭐가 돼요? 점점점 더하기 점점점 있으니까 시그마로 바꾸면 되는 거죠. 맞나요?
시그마로 바꾸면 되고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 x가 아니라 여기서 뭐야? n이죠. n까지 가는 거니까 k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k라는 건 문자일 뿐이 알겠죠? k 말고 다른 문자 써도 돼요. 그럼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간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돼? f에 x에 k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그 다음에 델타 x는 사실 여기 있으나 없으나 여기는 어차피 k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델타 x는 일정하게 정해진 값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델타 x가 근데 사실 요거랑은 좀 별개인데 어쨌든 이 델타 x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그냥 옛날에 고대인들이 구하던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n을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할수록 저 면적이 점점 다가와질 거잖아. 그럼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리미트를 배웠기 때문에 리미트 배운 상황에서 이걸 적용하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요? 리미트 이제 어떻게 하면 돼? n을 무한대로 돌려버리면 되죠. 여기서도 뭐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려버리면 되죠. 맞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면 구분구적법이 이해된 거예요. 됐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죠.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저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요? 수학에서는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시그마가 있고 하나는 인테그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시그마는 어떤 합이 둘 다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테그랄도 사실은 뭘 늘린 거라 그랬어? 썸. 합이라고 얘기하는 썸을 S자를 쭉 늘린 거예요. 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요. 다 기호 쉽게 만들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발달했으면 한글을 진짜 모형화해서 이렇게 최고다. 디귿 뒤집고 뭐 합, 뭐 히읗. 합, 뭐 이렇게 뭐 0에서부터 1까지. 아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합인 것이고, 근데 요 두 개의 합의 차이가 뭐라 그래? 그리고 시그마는 뭐야? 그리스 문자 중에서 S에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예요. 그래서 시그마를 쓴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시그마는 뭐라 그랬어? 이산적인 합이라 그랬고 얘는 연속적인 합이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 말은 이산적이란 말은 떨어져 있는 가족을 뭐라 그래요? 이산가족. 그래서 떨어져 있는 값들을 계속 더하는 것을 이산적인 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떨어져 있는 값들인 거잖아. 그죠? 잘 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맨날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시그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가 이제 이 리미트가 여기 각각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라는 기호는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즉 이산적인 합은 n이 촘촘하게 되면 결국 무슨 합이 돼? 연속적인 합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바뀐 게 인테그랄이야.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f의 x인데 봐봐. xk라고 하는 거는 첨자가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이 있으면 x1이란 말은 첫 번째 x, 2란 말은 두 번째 x, 3이란 말은 세 번째 x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값들이 이산적이기 때문이야. 떨어져 있으니까 뭐야? 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운팅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연속적이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0부터 1까지 중에서 첫 번째 수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수는 뭐야 그러면? 0보다 적은 수 모르겠어. 0.00000000000 아무래도 두 번째 수는 정의할 수가 없어.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더 이상 카운팅을 할 수 없다고요. x를. 그래서 xk라고 둘 수가 없고 무조건 뭐라고 둬야 돼 그냥. 그냥 x라고 둘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이 되면은 카운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시그마가 전부 다 무슨 영향이면 인테그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인테그랄이 되고 리미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가 델타 x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 저번에 얘기했죠. 델타
델타 x라면 델타란 말은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거시적인 양을 얘기할 때 델타를 쓴다 그랬고 이게 진짜 원자의 세계, 미시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두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일 때는 델타 x를 쓰지만 미시적인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 그랬어? dx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세모.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기호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뭐만 있으면 되면 시작과 끝만 있으면 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A서부터 시작했죠. 물론 여기는 x1부터인데요. 알 수 있는데 x1이 봐봐. x1이 점점 줄어지고 정말 잘게 쪼개면 x1이 결국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져? A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연속적인 개념에서 보면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야? A서부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낙인 B까지, 그죠?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의 원래 의미입니다. 정적분의. 됐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곡선 밑에 있는 넓이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해서 요 기호를 써가지고 풀 거란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다음에 잘 봐봐. 아예 그냥 이렇게 이거는 지금 거시적인 데서 미시적으로 지금 왔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여러분들이 바로 미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앤트맨이 된다면 앤트맨에 대해서 정말 미시적인 현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봐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굉장히 작은 여러분들 보이게 하려고 얇게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안 보이는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굉장히 가는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요떤 한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줄이 x값 한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때 값을 x라고 할게요. 이때 값을 x. 마찬가지 미시적인 세계니까 이거 두 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라고 할게요. 요때 값을. 자,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일까? 높이가. 이 직사각형의 높이. 당연히 얘가 y는 fx이기 때문에 fx 때문에 여기는 x를 집으는 fx가 높이입니다. 그죠? 됐죠?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당연히 미시 세계에서의 x의 변화라니까 얘가 dx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직사각형 생각해봐. 이 얄달한 직사각형. 얘 넓이는 얼마예요? 밑변 복합이 높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fx dx죠. 맞나?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연속적으로 싹 다 더할 거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이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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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사각형. 연속적으로 딱 그러니까 이게 빈틈을 이거는 미시적인 굉장히 얇은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더할 수 있잖아, 그죠? 연속적으로 더하는 합이 아까 뭐라 그랬어? 시그마가 아니고 인테그랄을 그랬잖아요. A서부터 B까지 연속적으로 fx dx라는 하는 x가 여기 있으면 이 직사각형 되겠죠. 연속적으로 막 더해봐요.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 넓이가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x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데서 미시적으로 올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미시적으로 바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면 dx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애들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dx 계산할 때 많이 빼먹지 않아요? 막?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dx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밑변이 없으면 이게 넓이가 안 되는 거야. 넓이를 연속적으로 더해야 넓이가 되는 건데. 직선을 아무리 더해봐요. 직선을 아무리 더해도 넓이가 안 돼요. 직선 자체가 넓이를 안 갖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12번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이거 벌써. 12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그냥 풀면 되는데, 만약에 12번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시면은 무한급수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한이라는 자를 빼더라. 급수죠, 급수. 첫 장부터 몇 항까지? 무한대 한까지 싹 다 더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 해본 적 있죠? 해본 적 있긴 해요. 뒤에가 특별한 경우에는 요놈이 어떤 공식으로 써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죠. 이것도 어떤 좀 정해진 형태이긴 한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 급수로 되어 있는 거를 급수 자체로 풀기가 너무 힘들 때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면은 정적분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자, 지웁니다. 그죠? 지울게요. 자, 그 뒤에 듣고 있나? 네. 일어서고. 자, 그럼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하나. 엑서사이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래요?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 k의 세제곱 n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모양을 그대로 사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xk가 여기는 xk가 a 플러스 k의 델타 x 꼴이어야 되죠, 그죠? 맞죠? 이게 x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져야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의 모양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를 뭘 xk로 두면 좋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전체를 xk로 두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이죠. 이 모양이 저 모양 됩니까? a 플러스 k 델타 x 델타 x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 n분의 뭐시기에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n분의 뭐시기가 k가 있다, 그지? 맞죠? 이런 형태면 xk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xk로 얘를 치환했다 그러면은 얘를 치환하게 되면은 델타 x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델타 x는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는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커졌나만 보면 돼. 맞죠?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4 되니까 얼마나 커졌어요? n분의 2만큼. 그럼 결국 k 앞에 있는 요 놈이 델타 x인 거죠. 맞지? 그래서 xk와 델타 x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n분의 2입니다. 됐죠? 그럼 이 문제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겠네. xk의 3승이니까 뭐가 돼요? 자, 리미트, 아까도 얘기했죠. 리미트가 여기다가 영향을 미치면은 시그마는 뭐가 된다고요?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얘는 xk는 뭐가 된다고요? x. 그 다음에 3승이니까 3승. n분의 2는 우리가 n분의 2가 뭐라 그랬어? 델타 x니까 5 앞으로 빼자, 알겠지? 5 앞으로 빼고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앞에 2분의 5라고 하고 뒤에는 뭐가 돼요? dx가 되죠. 맞나?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뭐를 적어주면 되냐면요.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뭘 집어넣으면 x0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xn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0가 a고 xn이 b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x0 집어넣으면 xk가 얘잖아. 그죠? 자, 0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n 집어넣으면 뭐가 돼? n 집어넣으면 n 없어지고 3이 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1부터 3이라는 거야. 할 수 있겠나? 치환을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치환은 어쨌든 델타 x가 들어가게만 하면 돼. 아까 xk를 정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xk가 아까 다시 적어주면 xk가 어떤 모양이냐면 a 플러스 k의 델타 x 꼴이면 돼요. 그죠? 이러면 되는데 결국은 이 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아까는 이 전체를 xk로 뒀지만 뭐를 xk로 둘 수도 있어요. 얘를 xk로 둘 수도 있어. 그럼 a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n분의 2k를 xk라고 둔다면 여기서 델타 x는 뭐야? 델타 x는 어떻게 구해요? k 앞에 있는 얘가 델타 x야. 왜냐면 얘가 k가 1이 되고 2가 될 때마다 이만큼 커질 거잖아. 맞죠? 됐나요? 그럼 얘가 델타 x인 거야. 델타 x는 n분의 2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미리 써놓자. x0와 xn을 따로 써놓자. x0는 얼마예요? k에다 0 집어넣으면 0. n 집어넣으면 2. 됐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시그마는 뭘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맞죠? 그 다음 얘는 뭐야? 1 플러스 x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x의 3승. 그 다음 뒤에는 n분의 5도 마찬가지 n분의 2가 델타 x이기 때문에 5를 앞으로 빼고 2로 나누면 n분의 2만 남기 때문에 얘가 dx가 되죠. 그리고 여기 다 구해놨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되죠. 됐나요? 하나만 더 치환해 볼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작게 치환할 수 있는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냐면 바로 xk는 n분의 k까지 할 수 있어요. n분의 k까지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델타 x는 뭐가 돼? 잘 모르겠으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커지는지만 보면 돼. 그럼 델타 x는 여기서는 n분의 1입니다. 맞죠? 또 구해놓자. x0와 xn은 따로 구해놓자. x0는 얼마입니까? 0. xn은 얼마야? 1. 됐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인테그랄 되고 여기에는 이제 1 플러스 2x가 되죠. 그러면 이걸 x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2x의 세제곱에 마찬가지 n분의 5인데 n분의 1이 델타 x잖아. 그럼 5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있는 n분의 1이 dx로 바뀌겠죠. 뭐. 맞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 답이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게 쉽다는 사람도 있어. 왜? 0부터 1까지니까 적분 너무 쉽거든. 그죠? 그래서 1번은 적분하는 함수가 쉽고요. 맨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적분할 수 있는 구간이 쉬워요. 저거 다시 치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러긴 하겠네요. 그래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워도 되나? 여긴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 요 한 가지 예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은 뭐 그렇게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럼 12번 잠깐 볼게. 아마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만약에 틀렸으면 요건 아마 파이라는 숫자 때문에 헷갈려서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자 보시면 이걸 물어봤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파이 f의 n분의 k 파이 이거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옆에 뭐 영화 보나? 자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a 플러스 k 델타 x 꼴을 xk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xk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그것만 잘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xk로 두고 싶어요? 얘 xk로 두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델타 x는 뭐겠어요? n분의 파이가 델타 x죠. 왜냐면은 k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가지고 그만큼 커지는 간격이 델타 x잖아. 그쵸? 끝났다.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델타 x인 거네요. 됐지? 그럼 봐. 끝났네요. 요 놈이 여기다가 영향을 미치면은 인테그랄 되고. 됐죠? 인테그랄 되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나중에 dx가 될 것이고 얘는 f의 x네요. 그죠? 그대로 바뀌죠. 점자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x0와 xn만 구해보자. x0와 xn. 이게 x0는 얼마예요? 여기 집어넣어봐. x0. 제로네요. n 집어넣으면 파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됐나요? 요거 하면 되겠죠. 그대로 fx 집어넣어가지고 이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푸는 문제는 이거는 또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문제 아니고서는 이렇게 풀 이유가 잘 없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오랜만에 보면 또 틀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하나, 요거는 파이 때문에 애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 파이가 왠지 문자처럼 보이거든요. 아, 여기 파이, 오늘도 파이 되는데 파이가 여기 있네. 파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요 문제 하나랑 선생님이 아까 적어준 그 문제 하나만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풀어줘도 이 문제는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가보죠. 아이고, 이 문제 설명한다고 좀 오래 걸렸네. 16번 볼까요, 그러면? 아까 16번 보자 그랬죠?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혹은 딴 사람이 16번 혹시? 16번은 안 봐도 돼도 짧게 쌤이 잠깐 볼게요, 그러면.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자, 16번 보시면 경우의 수 문제죠, 그죠? 보시면은 자, 이런 말이죠. U가 있고 일단 A 교집합 B가 여기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합집합에서는 3개라 했으니까 나머지 2개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좀 먼저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풀이도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 이렇게 안 풀었는데 일단 이런 풀이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뭐냐면 하나를 일단 먼저 정하고 이 2개가 요 둘 중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을 거냐면은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있을 거고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여기에 들어갈 거 몇 개입니까? 5가지지. 맞죠? 5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구하냐면은 여기 나머지 2개가 들어갈 2개를 먼저 고르는 거야. 컨비네이션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고르죠. 2개 골랐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가지수 생각해보자. 어떠냐는 요게 1이고 3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2개 다른 숫자야.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총 몇 가지? 4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해도 답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법도 좋긴 하지만 이거는 이 4가지나 이런 것, 이 4가지라는 것을 구하기 좀 쉬울 때 얘기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죠. 다 분류해서 한 거죠. 그럼요. 어떤 경우에 3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 편의상 요것만 그릴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3개가 분리된 경우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 있어? 여기는 일단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는 경우? 여기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 그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다 있는 이 3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잖아. 결과로 보면은 사실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하는데 이 2가지 방법을 다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실 문제가 개수를 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때는 분류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몇 가지겠어요? 당연히 3개가 다 자리가 다르지. 자리가 구분되죠? 자리가 구분되면 어떻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줄 세우는 거 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뭐야?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들어갈 거 5가지, 4가지, 3가지 그죠? 됐나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보충 때, 방학 보충 때. 구분되면은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어떻게 돼? 얘 일단 5가지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얘 두 개는 서로 구분 안 되지. 그럼 나머지 네 개 중에서 어떻게만 하면 돼? 두 개만 고르기만 하면 되죠. 맞나? 이 경우도 동일하죠. 맞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그지? 됐나? 이거 얼마예요? 60? 얘 몇 가지입니까? 30? 얘 얼마? 30. 이거 총 몇 가지입니까? 120. 120. 그래서 답이 120 되겠네요. 자, 이 두 가지 방법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8번 보죠. 18번. 18번 할까요? 이거 N1N 이거 뭐예요? 그게 나도 어제 이거 풀면서 뭐야?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어떻게 문제 풀었어? 이게 원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그냥 집었는데. 이거더라고요. 원본은. 어디요? 아 L2가 LE가 깨져 있던 거야 이게. 그럼 뭐 이것도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안 보고. 이거 안 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동그라미만 아, 문제 보면은 살짝 나와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나도 뭐지 그러고 이게 지금 내가 복사한 게 여러분 복사한 거랑 똑같을 텐데 애도 어떻게 풀었지? 왜 그 항의가 안 들어왔지? 뭐 안 읽었나? 내가 모르는 기분인가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모르는 생각이 내가 모르는 기분이라고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자, 18번 볼게요. 자, 18번까지 하고 잠깐 쉬죠. 깨진 거. 근데 깨졌다는 게 뭐예요? 글자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마 진짜 약간 등호가 있어야 원래 돼. 뭐로 표현된 거? 아까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 이거였는데 이게 뭐 모르겠어. 왜 깨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깨지는지 모르겠. 근데 이게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그대로 다운 받은 거거든. L2가 오른쪽이 더 크고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 잘못 쓴 거 같아. 뭐 오류가 났겠죠. 모르겠어. 뭐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든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PDF 파일이거든. 근데 원래 파일은 PDF 파일이 아닐 거거든요. 뭐 한글 파일이거나 다른 문서 파일일 건데 그걸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뭐 잘못 뭐 이렇게 뭐 훅 눌러 가지고 뭐 이상하게 됐나 봐. 여러분들만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래요? 저기 뭐야 9페이지인가 바로 훅 넘어가는 뒤에 빈칸 있고 그건 없었어요. 페이지가 뭐야?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연습장. 왜 문제가 없어졌나 했더니 요 다음 페이지에 19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니구나. 자, 18번 볼게요. 그거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알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18번 문제가 만약에 단독적으로 나왔다면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빈칸 추론 문제는 좀 어려워. 원래 단독 문제로 나오면 못 풀 거기 때문에 빈칸 추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18번은 여사건 활용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4개의 비어있는 A, B, C, D 상자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의 상자에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 상자 A, B, C, D는 N개의 공인데 N개의 공이 1개부터 20개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다음은 F15, F14, F13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공은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개수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대요. 이거 보는 순간 뭐가 좀 떠오릅니까? 중복조합이 좀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면 사실 중복조합 기본 문제부터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복조합이 떠올라야지 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좀 기발하게 했어요. 뭐냐면 A, B, C, D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뭘로 모델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모델링 했냐면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시험지는 이렇게 한 거죠. 그냥 20개씩 넣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거를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5개씩 넣고 보는 거야. 꽉꽉 채워 넣는 거야. 꽉꽉 채워 놔가지고 거기서 A, B, C, D에서 총
20-n개의 공을 꺼내는 수와 같대요. 요거 이해돼요? 꺼내는 수와 같다는 거? 만약 예를 들어서 2개의 공을 넣는 거다 그러면은 차라리 5개씩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2개 꺼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 2개가 아니고 뭐야? 18개를 꺼내어 놓는 경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이해하고 아,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사실은. 자, 그러고 가볼게. 그럼 n이 15인 경우 생각해 보자는 거죠. n이 15인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n이 15인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아이디어대로 생각한다면 자, 볼래?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위에 있는 아이디어대로 한번 해봐 이건 거야. 설마 틀린 내용을 적어놨겠어, 그지? 맞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n이 15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20개가 이렇게 있는 데서 몇 개를 빼는 거? 5개를 빼는 경우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5개를 빼는 경우와 똑같으니까 여기서 5개 빼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돼? 중복조합이 이땐 좀 생각나야 되죠. 중복조합이 조금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좀 풀기 어렵죠. 4개 중에 A, B, C, D라는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형해서 몇 개 뽑으면 돼요? 5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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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A에서 4개 뽑고 B에서 1개 뽑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4HO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숫자가 간단해지는 거죠.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5개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가죠. 됐나? 됐나? 얘가 가죠. 그 다음에 나가 뭐예요? n이 14인 경우. 그 n이 14인 경우에는 20-14 하면 6이죠. 몇 개를 뽑는 거랑 똑같아요? 6개의 공을 뽑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6개까지 뽑을 수가 없지. 맞죠? 그래서 여사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기억나요? 방학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여사건을 활용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사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은 뭐야? 4개 중에서 A, B, C, D라는 문자 중에서 중복 활용해서 일단은 몇 개 뽑아. 6개 뽑고 안 되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6개 뽑는 경우는 안 되죠. 5개밖에 없는데. 맞죠? 그럼 6개 뽑는, 여기서 6개 뽑을 건데 한 곳에서 6개 다 뽑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 거야? A에서 6개 뽑는 경우, B에서 6개 뽑는 경우, C에서 6개 뽑는, D에서 6개 뽑는 몇 개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빈칸이 요건가요? 얘가 나가 되겠죠. 됐지? 다 볼게요. 그래서 나는 다를 풀기 위해서 나에서는 일부러 이걸 준 거야. 아, 여사건을 활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걸 약간 힌트를 준 거죠. 다를 보시면 몇 개를 뽑는 거야? 13개죠. 요건 이제 어떤 거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풀으란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13개니까 일단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하면 4개 중에서 어떻게 뽑는 거야, 일단은? 7개를 뽑고 나서 아닌 경우만 빼면 되겠죠. 아닌 경우는 당연히 뭐야? 한 곳에서 7개 다 뽑는 경우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게 몇 개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 있을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6개 다 뽑는 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야? 7개 다 뽑는 경우, 여기는 뭐야? 6개 뽑고, 하나 뽑는 경우죠? 이것도 불가능하죠? 하나에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에서 6개 뽑았다 해봐. 하나 뽑는 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 생기지? 여기 있을 때마다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총 몇 개 됩니까, 그러면? 3개가 4번 있다, 그지? 3개가 4번 있는 경우죠. 맞죠? 그럼 이게 다가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됐나요? 그래서 요 문제는 항상 빈칸 추론 문제는 요거 기억하세요. 절대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독적으로 문제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요즘에는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기납적 추론에서 수학적 기납법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든 여러분 단독적으로 문제 풀 때는 풀기 힘든 거니까 빈칸을 주고 다른 힌트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앞에 있는 아이디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대로 이해하시고 풀면 되는 거예요. 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어들이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사건을 활용한 것들이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뽑는다라는 걸 취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